엄마의 고민 초등 5학년 홍공하는 남자아이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책도 읽고 영상도 꾸준히 잘 챙겨보고 있어요. 이번에 한초컷 강의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한초컷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과정을 개념 위주로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중등 연계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뽑아서 개념을 정확하게 마무리, 정리시키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아이는 혼자 공부를 해왔습니다. 태권도만 학원을 다녔고 초등 5학년 되면서 영어는 제가 봐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영어는 지금 과외로 돌리고 나머지 쭉 혼자 하고 있어요. 책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고 많이 읽어서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지금 꾸준히 책을 읽고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자기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저와 함께 스케줄을 짜고 아이 의사를 반영하긴 하는데 엄마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게 짜는 편입니다. 자, 매일 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 워킹맘이다 보니 아이가 혼자 투두 리스트를 해놓으면 제가 퇴근하고 채점하고 같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이에요. 아, 대단하네요. 아이도 대단하고 엄마도 대단합니다. 워킹맘 직장맘인데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대단하고요. 엄마가 직장 다니는데도 그래도 아이가 다른 짓 안 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성공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건 칭찬할 만한 일이죠. 제 아들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겨울방학 때 제가 아들이 생활하는 걸 봤더니 저는 이제 딸들이 중학생이라 딸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딸들 데리고 보통 제가 뭐 학원이든 아니면 뭐 도서관이든 그렇게 같이 가서 보통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은 소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제 부인은 일도 하지만 남는 시간에는 여가 활동을 많이 신경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시간표를 짜주고 학습량을 분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나가지 않고 아들은 방학을 엄마가 없을 때 혼자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면 엄마가 내준 시간표에 해당하는 학습량이 있으면 그 학습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합니다. 제가 봤더니 가령 2시간이 뭐 영어 공부다 그러면 이거를 30분 정도 해치우고 1시간 30분을 자유시간을 갖는 거죠. 누가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해치우고 나서 자유시간을 갖는 거죠. 엄마가 있어서 옆에 같이 있을 때는 엄마가 일일이 체크를 하잖아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게 없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더라고요. 워킹맘이거나 엄마가 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방치가 되죠. 아이가 스스로 제대로 꼼꼼하게 하는 것들은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주도적인 공부라고 할 때 이거를 아이가 스스로 계획도 잡고 그 다음에 너무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나서 스스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메타인지 능력으로 이거는 해보니까 아니구나,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그리고 또 계획표도 더 치밀하게 짜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제 경험상 거의 환상입니다. 환상. 부모님의 환상. 저는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어렸을 때 제 스스로 내적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부모님은 이제 공부하지 말아라, 너는 실업계 고등학교 가라 그럴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수술하고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서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거 따라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나만의 공부법 만들고 계속 치열하게 계획표를 수정해 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해했다라고 해서 자녀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건 거의 착각입니다. 착각. 거의 환상이에요.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환경이 다르고 어떤 이제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되지가 않습니다. 단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엄마가 계획을 짜주고 스케줄을 짜줘도 혼자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혼자 얘가 교재를 읽든 아니면 뭐 책을 읽든 이러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엄마가 스케줄표를 짜주고 이 교재 풀어라 그러면 자기가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자체가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죠. 혼자 공부하는 능력. 자, 이 능력 자체를 키우게 되면 나중에 얘가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자사고라든지 혹은 특목고를 갔다. 근데 거기가 기숙학교더라. 기숙학교면 주 5일에서 주 7일 이렇게 혼자 공부해야 되잖아요. 하나고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디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기숙학교로 갔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연습을 한 아이들은 자기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숙학교 같은 데 가서 혼자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혼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두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계속 사교육에서 다 내신 대비도 다 해주고 문제집도 풀어라 그러면 풀고 이렇게 해주면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치밀하게 계획도 짜고 열정 있게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건 환상이고, 단지 아이가 이렇게 혼자 공부죠. 혼자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학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수학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큐브시마 한번 해봤고, 그 뒤로 4학년 때는 디딤돌 기본응용 최상위 S, 5학년 거부터는 디딤돌 기본응용 최상위. 점점 난도를 올려나갔죠. 그래도 난도를 올려나갔습니다. 5학년부터는 문해길 심화까지 했네요. 아주 잘한 건데, 이렇게 뭔가 아주 대단한 건데요. 이렇게 엄마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너 이거 풀어라 그러면 문해길 심화까지 이렇게 충실하게 했다는 거는 아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4학년까지는 심화를 어려웠기 때문에 선행을 염두도 못했는데 5학년부터는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약간의 선행 속도가 나더라고요. 지금 6학년 2학기 디딤돌 기본응용 반 정도 나갔어요. 선생님 한쪽 코 수업으로 방학 때 한번 다져주고 6학년 때에 최상위를 현행 진도에 맞게 하면서 중등 과정을 함께 나가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아이와 동의했고 함께 계획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아이가 수학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최상위를 열심히 푸는 게 늘 시간에 쫓기듯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1등급 받는 애들조차도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한 10% 미만일 거예요. 1등급 애들 중에서도. 실제 1등급 애들 중에서 너 수학 좋아하냐 그러면 수학 좋아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도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정말 없어요. 수학을 그냥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전교권에 있는 애들은 전과목이 1등급이잖아요. 전과목이 1등급인데 걔네들이 1등급 받는 모든 과목을 다 좋아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수학 1등급 받는 애들조차도 수학 좋아하는 애들은 10% 미만이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이거 왜 그러냐? 왜 좋아하는 애들이 적냐라고 하면 저도 수학을 초중고 모두 잘했지만 수학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수학 말고 저는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수학과를 선택한 거는 수학은 조금만 공부해도 잘해가지고 물리보다는 내가 수학에 더 재능이 있나? 이렇게 해서 수학을 선택을 한 건데, 수학을 아이들이 좋아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학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입시 위주의 어떤 이 수학 공부 방식,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 공부 방식, 이거 자체가 수학을 재미없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근데 저도 수학을 언제 좋아하게 됐냐면 대학교 2학년 때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전공 과목 중에서도 집합론이란 과목을 들으면서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게 수학이었나? 내가 지금까지 알던 거는 그냥 수학이 아니었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한 거죠. 초중고에서 배우는 입시주의 이런 반복하고 문제 많이 풀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려면 아이들하고 삼각형의 내각압이 왜 180도인지를 같이 토론하면서 그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서로 2시간, 3시간, 일주일 동안 그 분야를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 하듯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머님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개념 테스트를 따로 한 적은 없었지만 아이가 틀린 문제를 고쳐왔을 때 오답 노트는 따로 작성 못하고 있어요. 아이가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개념 테스트나 오답 노트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로 설명하기 시키면 설명은 곧잘 하는 편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문제를 힌트를 주거나 알려주거나 하진 않았고 아이가 4-5번 다시 고쳐오고 생각해 보도록 했고, 자, 이렇게 4-5번까지 아이가 고치기 때문에
오답 노트나 그런 것까지 하라 그러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답 노트 하라 그러면 좋아하는 애들은 오히려 어떤 애들이냐면 학원에서 보면 그냥 조금만 고민하고 그냥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질문하는 애들은 설명 듣고 선생님 이거 오답 노트 정리할까요? 정리해. 오답 노트 정리하고 그리고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어요. 또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조금 고민, 한 5분, 10분 고민하다 모르면 질문하고 설명 들으면 오답노트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잊어먹고 오답노트도 형식적으로 작성하지만 굉장히 예쁘게 씁니다. 예쁘게 쓰고 잊어먹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보다는 자기가 그냥 4번이고 5번이고 다시 고쳐서 왜 그런지 해서 스스로 고친 다음에 오답노트 작성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하면 해설지 윗부분을 보여주거나 제가 힌트를 살짝 주긴 했어요. 대신 힌트를 받고 문제를 푼 건 해설지를 꼼꼼히 읽어보게 시키긴 했고요. 필사는 몇 번 시켰지만 아이가 너무 거부해서 중단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뭐 무난하죠. 학원도 안 보내고 엄마 혼자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가 너 공부해봐라 그리고 엄마는 집에 와서 점검만 하는데 이렇게 시켰다는 거는 잘한 겁니다. 수학은 어렵고 힘들다 이런 감정을 가진 아이가 중등 과정을 혼공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중등 과정도 혼공으로 들어가네요. 아이가 대단한데요, 이거. 개념 원리를 준비해 두긴 했는데 아이가 혼자 읽고 푸는데 무리가 없을까 걱정이기도 해요. 아이는 앞부분만 보더니 개념을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며 해본다고 합니다. 아마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 그냥 혼자 풀겠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혼공을 계속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 강의 들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진도도 나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안 듣고 그냥 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본인이 느낍니다. 하다 보면 혼공으로 개념 독학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끼거나 아니면 오답이 많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오답이 너무 많아지는 시점이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한번 듣게 하는 게 괜찮습니다. 강의를 한번 듣고 그거를 정리하게 시킨 다음에 푸는 것이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 혼공으로 하는 아이가 개념 원리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언어 능력이나 뭐 개념 이해 능력, 독서를 많이 해도 연산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연산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연산을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연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안 될 때는 좀 쉬운 개념서를 시키든가 쉬운 개념서를 병행하든지 아니면 연산 교재도 병행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상컨대 아이가 이렇게 혼공을 해왔기 때문에 개념 원리로 한다라고 했을 때 연산 부분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연산 부분이 안 되더라도 아이가 이제 방정식이나 함수를 들어가면 오히려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정식이나 함수. 그러니까 문자와 시까지가 새로운 규칙이죠. 문자와 시까지가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단원이니까 여기서는 연산 실수도 많고 좀 진도가 오래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아이가 방정식 함수를 가면서 정답률도 올라가고 잘하더라.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수학에. 단지 연산의 규칙을 본인이 익히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연습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쉬운 개념서 아니면 연산 교재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이가 이번 한쪽 끝을 오답 노트까지 착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이번 방향의 목표이긴 합니다. 자, 한쪽 끝 하면 저희가 개념 설명, 개념 테스트, 오답 노트 하는 양식을 주고 이거를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뭐 습관까지는 못 만들어줘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요령까지는 다 한 번씩 연습을 시켜줍니다. 수학 공부에 대한 제대로 된 방법이나 틀을 잡아준 적이 없어서 늘 걱정이었는데 이번 방학에 한쪽 하면서 오답노트 외에 아이에게 심어주면 좋을 공부 습관이나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겨울방학에 하루 2시간 수학 공부하기라는 목표를 세우긴 했습니다. 2시간 동안 한쪽 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연속으로 수학을 2시간 집중해서 해보기 이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동안은 분량으로 정해줬어요.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 시간으로 정해두면 아이가 그 시간을 온전히 몰입하지 않고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맞죠? 이거 딴짓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학에 혼자서 시간으로 집중해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워킹맘이라 아이가 혼자 또 하긴 해야 해요. 여러 유혹을 뿌리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와 약속합니다.
시간제 공부를 시도할 때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집중해서 잘 할 수 있는 팁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자,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저는 겨울방학 때 오답 노트 그 정리하는 거, 이 양식 연습하는 거, 이거를 뭐 연습하는 거랑 더불어서 개념을 좀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 좀 추천합니다. 개념 정리. 개념 뭐 노트 정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노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 테스트로 점검하고 자, 이러한 어떤 구조, 이러한 구조가 좀 연습이 되면 홍공을 할 때 좀 무난하게 해나갈 수가 있고 어떤 이제 개념 부분에서 좀 어려움들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홍공하는 아이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읽고 넘어가다 보면 초등학교는 됐지만 중학교부터는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제 까먹거든요. 까먹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에 봉착을 합니다. 계속 오답이 생기고요. 그래서 개념을 개념 노트에 정리하고 안 되면 뭐 필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개념 테스트를 보는 그런 연습들까지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주면 좀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시간제를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어요. 아이가 동기부여가 뭐 많아가지고 스스로 하는 게 없을 때는 시간제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학년인데 시간제 플러스 양제로 엄마가 시간표를 짜주거든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거나 그럴 때요. 그러면 거의 양을 재빠르게 해치우고 난 다음에 보통 자유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시간제로 제대로 하려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이 같이 있든 같이 있어서 계속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녁 때 엄마가 퇴근하고 와서 같이 해주던가 그런 거 아니면 효과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딸들 공부할 때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같이 옆에서 있어줍니다. 아이들 공부하는데 집중도 하고 혹은 뭐 딴짓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하루 종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스스로 동기부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시점이 아닐 때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너무 관리하기 힘들면 어머님이 생각하는 이런 홍콩 스타일로 수업을 해주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홍콩 스타일 수업을 해주는 그런 학원들도 있으니 그런데 학원들에 가서 좀 관리를 받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방학이 중요할 것 같고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자, 지금 이제 초5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혼자서 해봐도 되죠. 지금 초6 올라가는 거잖아요. 좀 더 해봐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것 중에는 지금 진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등 심화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초육 심화 같은 경우는 제가 쓴 문제집 열려라 심화로 좀 가볍게 넘어가든가 좀 양이 적게 아니면 아예 심화를 하지 않고 그냥 중동 과정 들어가면서 중동 심화를 도전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비 중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자가 들어갈 때는 그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령 얘가 예비 고1이다. 지금 중3이다. 중3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고등 과정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중등 심화 많이 못했다 그러면 고등 과정은 더 빨리 해서 고등 과정에서 심화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 시점이고 얘가 예비 중1이다. 초등학교 6학년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심화보다는 중등 과정을 하면서 중등 심화를 하는 거를 준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아이는 말은 수학이 어렵고 힘들다는데 학교 단원평가에서 1, 2, 3단계로 수학 시험을 따로 봅니다. 본인 수준에 맞게 정해서 볼 수 있도록 아이는 늘 제일 어려운 단계를 스스로 정해놓고 풀고 한두 개 틀린 것 빼고는 다 맞아갖고 학교 수업은 어려워하거나 거부감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양이 많아질까봐 집에서 더 더디게 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초등학교 지금 5학년까지 나름 홍공을 하면서 심화도 지금 난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했고 심화도 스스로 가급적이면 고치면서 한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학원에 가면서 강의 듣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해서 심화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심화 교재 막 빨리 굉장히 빨리 학원에서 끝내는 것보다는 학습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하기 싫어하긴 하는데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나름
뭐 수학을 좀 잘하는 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 아이는 수학을 잘한다, 어느 정도 잘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부모님 보기에는 얘가 싫어하기도 하고 뭔가 하기 싫어하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나름 수학을 뭐 아주 뭐 학원 다니면서 경시급으로 준비하는 애들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수학을 잘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고 학교 선생님도 수학 잘하는 아이,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아이라는 그런 칭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수학을 해나갈 때 나름 자신감도 되고 나는 수학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다. 수학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다. 지금 뭐 잘 해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조언은 몇 가지 드렸는데 어머님이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면서 홍콩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공부방이나 학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동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그런 데도 있지만 그냥 아이가 다 이렇게 풀어보고 하면서 어머님이 관리해주고 싶은 부분만 딱 관리해주는 그런 공부방이나 학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